자, 최근에 말이죠. 방영했던 그 빅마우스라는 그 드라마 있죠? 네. 그 변호사인 남편인 이종석이 억울하게 이제 교도소에 가면서 아내인 유나 씨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근데 말이죠.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찐사랑 또 없습니다. 9위! 교도소 간 남친 때문에 땡땡땡 된 사랑꾼. 엥? 자, 태국에 사는 말이죠. 26세 여성 비우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11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쭉 사랑을 키워온 가족 같은 남자친구. 우리가 10대 때부터 사귄 거야. 잘 어울린다. 오, 너무 남자가 귀엽다. 내가 보니까 속썩이게 생겼다. 자, 근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경찰이 들이닥쳐서 남자친구를 체포해 갑니다. 어허. 당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 남자친구가 말이죠. 체포돼서 8년형을 받았습니다. 오, 굉장히 중형을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요. 자, 10대 때부터 11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커플은 말이죠. 처음으로 이별을 겪게 됩니다. 혼자 남은 비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겠죠. 근데 연애라는 게 뭐 매일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제한돼 한정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우는 말이죠. 남자친구를 매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뭘까요? 도도관이 되면. 도도관. 그래, 도도관. 도도관이 되면. 그렇지, 그렇지. 저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자가 되지. 형을 비슷하게. 남녀가 교도소가 떨어져 있죠. 같이 있지라. 남녀공학도 아니고. 네. 근데 이분은 말이죠. 야, 이게 가능한가 몰라? 오? 남자친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곳이야. 아니 그게 멋있다. 아, 야, 나 완전 변호사 멋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다고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뭐 이게 사실 뭐 저기 본인이 무슨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나도 할래. 그러니까 그럼 다 하지 뭐. 변호사가 되면 말이죠. 담당 변호인 자격으로서 조금 더 가까이 길게 만날 수 그렇죠. 있고 또 이제 변호사면 자신의 남자친구를 변호해서 어떤 죄를 약간 또 감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 그래서 비우는 말이죠. 일단 잠 줄이고 노는 것도 줄이고 오로지 공부에 올인을 했습니다. 멋있다.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미친 듯이 공부만 했는데 비우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째서? 노력을 했는데 허사. 뭐야? 뭐지? 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 주제에 들어가 있는데. 풀려 났나? 맞아요. 우와. 비우가 말이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8년형을 받았는데 출소를 했어요. 원래 8년인데 2년 만에 출소를. 어떻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지? 겁니다.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이번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특집이 된 거야. 아이고. 야, 그러면 이제 또 약간 군대 쪽으로 또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실기 시험을. 그래가지고 2년을 군대를 가야 돼서 또 여자친구인 비우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비우는 이쯤 되면 이제 고무신은 이제 꺾고 신을 만도 안 돼 남자친구를 기다렸고요. 드디어 2년 뒤 제대로 남친과 이번에는 정말로 알콩달콩 잘 살기만을 바랬는데 또 아니에요? 돼?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개벌은 나 못 준다고 이 남자친구 전역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총기 사건에 체포되고 맙니다. 정말 진짜 답도 없고 이럴 때는 그냥 관둬야지 뭐 어떡하냐고. 네. 근데 놀랍게도 비우는 말이죠. 남친과 법정에 섰습니다. 의제 비우. 남친이 군대 간 사이에 한눈 팔기는커녕 변호사 시험을 계속 준비를 했고요. 오호! 진짜로 정식 변호사가 되어서 이번에 말이죠. 남친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하고 남자친구는 말이죠. 비우의 변호로 처분 판결을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우의 노력으로 교도소는 안 간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황철 씨. 비유가 있어. 너무 든든해요. 내 변호사 여친 짱짱. 내가 너무 부끄럽다. 정신 못 차린다. 살짝 부끄러웠어요.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진짜. 안 돼, 안 돼. 해말래요. 네네. 그러니까 안타깝성이 없는 친구야. 예.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남자친구는 그냥 그렇고 그런데
비우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갔다는 건 전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녀는 저를 힘들게만 하죠. 하지만 진흙탕에 빠진 한 남자를 돕고 싶었어요. 역시 우리 비우 짱짱. 짱짱. 너무 근데 멋있네. 약간 내가 보니까 약간 그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남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너무 불쌍한. 그러잖아. 진흙탕에 빠진 한 남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 친구를 했으니까 가족처럼. 정이.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멋있게 생각했거든. 파워 오브 러브라는 게 있구나. 사랑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했는데 조만간 갈 것 같다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남자친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네, 그래서 잘 정신 차려야죠. 그래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들 말이죠. 누구를 사무치게 그리워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 다 있죠. 있죠. 네,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 저는 이제 저희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었는데 어렸을 때 지금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릴 때는 막 저한테 설탕국수도 해주고 막 뜨개질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막 요즘에는 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하니까 그런 때가 좀 옛날에 그 할머니 모습이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번 순위 주인공 이야기는요.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마음 좀 찡해질 준비를 하시고. 내가 보니까 쓱 저기 좀 울 것 같기도 한데. 눈물 온다, 눈물 눈물이 와. 많아서. 자, 이런 진사랑도 없습니다. 8위.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런던 말이죠. 중심가에 인뱅크먼트라는 지하철역이 있다고 하네요. 자, 2007년 말이죠. 이 지하철역에 말이죠. 약간 좀 미스테리한 노년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말이죠. 플랫폼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호련히 이제 사라지곤 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매일 일정 시간에 나타나서 호호. 예,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지하철 근데 그래서 이상한 거야. 한 번도 지하철을 또 타질 않아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온화하게 생기셨네. 네. 되게 지적이세요. 그리고 옷차림도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뭐 노숙자 같아 보이지는 않고. 기분이 좋아 보여.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가는 거야. 그렇죠. 어. 왜 여기?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지? 몇 년을 누군가 어. 만날 사람이 있나 저게? 그러니까 자 영문들도 말이죠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2012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그녀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영문을 찾아왔다고 하네요. 영문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 갔어요? 그 목소리요. 자 그녀는 왜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찾은 걸까요? 대체 무슨 목소리를 말하는 걸까요? 나 잘못 들어고 내 오소리 어디 갔어요? 내 오소리 어디 갔냐고요? 동물 오소리 말이야? 지하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려고 내가 여기 맨날 오소리가. 지금 5년 동안 여기 앉아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오소리 어디 갔어요? 이건 정말 재밌었겠다. 오소리. 오소리맘. 오소리. 야, 그녀가 말이죠 찾은 그 목소리의 정체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1992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 여자분의 이름은 마가렛. 직업이 의사였어요. 40대 싱글이었는데 마가렛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대 바로 여행 가이드였던 오스왈드였고요. 오스왈드! 너무 미남이신데요? 우와. 오스왈드! 그는 전직 영국 배우였고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마가렛 그의 외모도 외모지만 연극을 해서 그런지 발성이 좋았나 봐. 중저음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꼈죠. 그 사람 말이죠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11년의 긴 시간의 연애 끝에 2003년 결혼까지 와,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그 사람 말이죠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말이죠 얼마 못 가서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2007년 오스왈드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가렛 결혼한 지 4년 만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된 겁니다. 슬픔에 빠진 마가렛 남편이 그리워서 매일같이 지하철역에 찾아갔는데 왜냐면 그곳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마인드 더 갭.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남편 오스왈드였는데 마가렛 남편. 이 오스왈드가 이제 지하철 안내 방송을 녹음했다라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이 그 후로 말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지하철역에 찾아가서 남편 목소리를 귀에 담고 또 이제 그래 오늘 이 정도만 들으면 되겠다고 하면 또 집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날 또 오고. 예. 근데 있잖아 뭐 여기 뭐 바로 집 앞이면 뭐 순세권 정도면 우리가 그럼요. 이해가 되는데 마가렛 집에서 말이죠 임뱅크먼트역까지 거리가 무려 180km. 이야. 이 거리를 5년 동안 매일같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이제 지하철 안내 방송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네. 남편의 목소리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Mind the gap. Mind the gap. Mind the gap. 그래서 이제 마가렛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고 영무원들한테 애원했어요. 이 역이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역이에요. 제발 제 남편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근데 이 사연을 접하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자, 그녀의 진심 통했습니다. 마가렛의 사연을 접한 런던 교통국에서 임뱅크먼트 역에 디지털 안내 방송 대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사연도 있고 하니까 오스왈드의 목소리가 담긴 안내 방송을 다시 결정을 했고요. 게다가 말이죠 교통국 소속 나이젤이라는 직원이 과거 말이죠 아카이브를 다 뒤졌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무려 45년 전에 녹음한 오스왈드의 안내방송 음성을 마가렛에게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자, 지금 말이죠. 런던 임뱅크먼트에서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의 역사가 된 거지. 그래서 오스왈드의 목소리, 마인드 더 갭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스왈드 말이죠. 안내방송이 나오는 유일한 역이라고 하네요.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스토리. 즐거운 상상 채널 S.